네, 마켓 모버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정부 정책 관련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확대 평선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기존에 이야기했었던 10조 원 규모의 2조 원을 추가해서 12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공개했는데요. 물론 이 2조 원 규모를 추가한 것이 그리 큰 규모가 아니다라는 지적도 받아가고 있지만요. 세부적으로 좀 보면 일단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 민생 분야에 4조 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고요. 재해, 재난 대응 쪽에 3조 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상 분야 그리고 인공지능,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4조 원 이상을 쓴다고 했는데요. 시장이 가장 주목했던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정책 자금을 25조 원 신규 공급한다고 했고요. AI와 반도체 첨단 산업에 2조 원 이상을 지원을 확대한다라는 내용인데 특히나 AI 역량 강화를 위해서 1조 8천억 원을 정부에서 추가로 투입한다라는 점에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AI 스타트업 육성, AI 혁신 펀드의 규모 역시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고요. 반도체 산업 지원에 5천억 원의 추가 편성 소식도 알리기도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께 국회에 이 내용이 넘어갈 그럴 예정인데요. 관련 소식은 AI 기술주에도 호재가 될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와는 또 별도로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 계획도 밝혔는데요. 투자 규모를 기존의 26조 원에서 33조 원 규모로 크게 확대를 했습니다. 첨단 산업 경쟁력 지원을 위한 재정 투입 계획이라고 전했는데요. 분야별로 좀 보자면 첨단 전략 산업의 소비자 투자 지원에 21조 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쓸 것으로 보입니다. 인프라 투자에도 약 5조 원대, 차세대 반도체 개발과 인재 확보 등에도 6조 원대 이상의 자금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세부 대책을 좀 살펴보자면요. 반도체 저리 대출에 3조 원의 추가 공급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첨단 전략 산업, 소부장 기업에 특히 투자 보조금의 30에서 50%를 신설한다라는 내용이 주목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경기 남부 지역에 새롭게 세계 최대 규모로 신설한다고 했는데 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송전선로의 지중화 비용 중에 70%를 또 정부가 보조한다라는 방침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 고급 인재 유치 프로그램과 패밀리스 기업에 대한 고성능 테스트 장비 지원 등에도 큰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자금이 또 유용하게 잘 쓰일지도 우리가 지켜봐야 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물론 여전히 미중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우리 증시를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지만요. 이러한 정부 정책이 반도체 분야의 안전지대 역할을 해줄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이슈와 종목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셨습니다. 지시인포의 박근호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시장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두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까요? 지금 바로 주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기대감에 의료 AI 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시민영 앵커가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정책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크게 이슈가 나올 곳이 정책밖에 없기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투자 포인트 그리고 탑픽 있으신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의료 AI 쪽 네네. 이전에 정책 쪽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때 이야기해 주셨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어떻게 보세요? 좀 심심하면 한 번씩 나오는 재료죠. 이제 비대면 진료 관련돼서 이게 이제 심심해서 볼 업종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일단 합법화 방안 추진으로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단은 비대면 진료가 사실 지금도 대구는 있거든요. 사실 코로나 때 가장 큰 그렇죠. 관심을 받았던 게 사실이긴 한데. 이 비대면 진료 하면은 원래 이 삼청사가 있어요. 이제 인성정보, 그다음에 비트컴퓨터, 뭐 유비케어 이게 원래 삼청사인데 최근에 이제 뭐 케어랩스라든가 블루엠텍, 토마토 시스템 이런 종목들 오늘 같이 올라가다 좀 다 밀렸고 인성정보만 지금 오늘 가장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인성정보가 사실 비대면 관련해서는 대장을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이제 케어닥이라고 이제 비대면 진료 관련 앱을 인성정보가 이제 갖고 있으니까 비대면 진료 대장이긴 한데 저는 일단 조금 약간 색안경을 끼고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한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필요사 방문하면서 AI 관련주들, 소프트웨어주들 이제 올라가다가 지금 흐름 살펴보면 사실 그 시세가 연결이 되진 않거든요. 근데 이것과 관련돼서 만약에 코로나 때다 그러면 뭐 엄청난 어떤 파괴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지금 좀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을 해서 좀 약간 살펴볼 필요성이 있고 다만 제가 하나 이 AI 관련 의료 AI 관련돼서 미국 쪽에서 나는 호재가 저는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에서 이제 그 전임상 연구 개발을 이제 안 하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플랫폼으로 이제 대체를 하는 걸로 이제 그 어떤 법 제어를 밟아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제 임상은 전임상은 이제 동물한테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임상 1상은 건강한 사람, 그다음에 2상, 3상은 실제 환자한테 이제 적용을 하는 건데 미국에서 이제 이 전임상 관련돼서 이거를 이제 그 다른 걸로 AI 쪽으로 이제 대체를 한다라고 해서 미국에서 지금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주식인데 서탈이라고 지금 전 세계 그 글로벌 제약사들 우리가 보통 빅파마라고 얘기하는 이쪽에 거의 90% 이상이 어떤 그 이 서탈이 AI 플랫폼을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어제는 좀 약간 주춤했습니다만 최근에 한 3일 동안 거의 뭐 50%가 상승할 정도로 이 서탈이가 주가가 굉장히 좀 셌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우리나라에서 좀 약간 비슷한 좀 약간 근사치에 가까운 어떤 모형을 갖고 있는 기업이 신테카바이오인데 신테카바이오가 이제 AI 활용해서 어떤 그 임상시험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이죠. 사실 우리가 보통 제약바이오에서 임상 1상 들어간 기업들 나중에 이제 약품이 실질적으로 이제 3상 통과해서 나올 때까지 짧아도 15년, 길면은 보통 20년 정도 걸리는데 이 AI 플랫폼으로 그걸 한 반 정도 줄인다는 게 최근의 어떤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신테카 바이오, 여타 바이오와 마찬가지로 좀 약간 실적은 사실 뭐 크게 뭐 주가에 영향을 주기는 힘들고 앞으로 이제 어떤 모멘텀이 중요한데 얼마 전에 이제 유럽에서 열린 이제 바이오 스프링 2025에서 그 유효 물질 이제 발굴 플랫폼 이제 뭐 LMVS라고 이제 명명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좀 관심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 신약 개발사와 지난달 24일 날 신약 개발 이제 계약도 했다라고 이제 공지가 나온 부분이 있는데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어떤 테마가 길게 가려면 정말 엄청난 재료를 갖고 있는 기업이 한 3배, 4배 움직일 정도로 이제 어떤 시장을 좀 이끌고 그 뒤에 2선, 3선에 있는 기업들이 따라서 올라가야지 그 테마가 굉장히 크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 기업에 대한 부분보다도 좀 약간 그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재탕 같은 성격의 부분들이 좀 많이 있죠. 하지만 뭐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 오늘 일단 시세가 생각보다는 안 밀리고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 인성정보는 내일 조금 더 추가 상승을 기대를 할 수 있긴 합니다만 다른 종목군들은 웬만한 종목군들 다 밀렸어요 지금.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고 거래소 시장도 지금 오후장 들어서 계속 밀리고 있어서 좀 영향을 받은 것 같긴 한데 좀 정리를 하면 미국에 이제 그 서탈이가 계속적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신테카 바이오 같은 기업들 따라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약간 중간중간에 정책으로 이제 한 번씩 움직이는 종목분들은 일단 좀 약간 짧게 매매를 좀 하시는 걸 좀 권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매매라는 게 조금 어떻게 보면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너무 이 어렵죠. 테마 자체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고 네네. 정책적으로는 그렇다면 의료 AI 쪽이 오늘은 움직이는데 네. 오늘 약간 조정받는 것 중에서 보시는 거 있으세요? 원래 의료 AI에 우리나라 대장이 따로 있죠. 루닛이라고. 루닛이랑 뭐 딥노이드 뭐 맞아. 뭐 뷰노이드 사실은 그렇죠. 예, 이런 종목군들 오늘 좀 의료 약간 AI 쪽이죠, 그죠? 그렇죠. 원격 진료 네. 쪽보다는. 심심하긴 한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재료로만 본다라고 하면 이제 전임상을 그 AI로 대체한다라는 게 사실 저는 제일 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주도 제가 뭐 신테카 바이오를 꼽아드리긴 했습니다만은 몇 개 종목이 좀 더 있어요. 그리고 뭐 그러니까 이제 이사님께서는 정책보다는 그냥 의료 그 자체에 집중을 하시는 거네요. 네, 저는 그게 조금 더 저는 약간 낫다라고 보고 테마와 있습니다. 정책을 약간 곁들여서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의료 AI 쪽으로도 올라가긴 하지만 네. 이게 이제 뭐 남북 경협주랑도 약간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것들은 어떠세요? 글쎄요, 뭐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아까 같이 움직인다고 말씀드렸던 인성, 그다음에 유비케어, 비트 세 개 같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인성이 가장 세긴 한데 그건 조금 더 지켜보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위험한 거 딱 피해 가시는 네. 이사님입니다.
의료 AI 쪽이라든 정책 쪽은 워낙 또 순환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급하게 들어가기에는 약간 좀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